다음은 이제 자돈의 요소입니다. 그래서 자돈의 요소는 분만 순서 그리고 이제 생시체중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분만 순서인데요. 분만 이제 순서가 이제 늦어질수록 사산의 위험성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한 이제 분만 순서가 지연이 되게 되면 pH가 낮아지고, 이 pH가 낮아진 것은 이제 질식의 위험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그래프를 보여드리면, 그 출생 순서에 따라서 이제 왼쪽 그래프는 사산율이고 오른쪽은 이제 pH를 나타낸 것인데요. 보시면 왼쪽 그래프에서 이제 분만 순서가 이제 뒤로 늦어질수록 사산율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pH가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자돈의 요소의 이제 생시체중입니다. 생시체중이 너무 작거나 또는 너무 큰 경우에는 이제 사산율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낮은 생시체중의 자돈들, 즉 저체중 1kg 이하의 저체중 자돈들의 경우는 제대 파열의 위험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사산율이 증가할 수 있고요. 반대로 생시체중이 높은 자돈들의 경우는 모돈의 골반 크기보다 이제 커지면서 난산의 위험성으로 분만 시간이 지연되고 그로 인해서 사산율의 위험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하나의 논문을 소개해드리면 이제 저체중 자돈 1kg 이하의 저체중 자돈들을 기준으로 생존 자돈과 사산 자돈들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시면 생존 자돈 그룹의 경우는 1kg 이하의 저체중 자돈이 이제 43%인 반면에 사산 두수를 사산 그룹의 경우에는 그 1kg 이하의 비율이 60.9%로 굉장히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환경 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 요소의 첫 번째 이제 영양의 부분입니다. 만약에 모돈의 임신 기간 동안 그 영양소가 적절하게 급여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게 태아에게 제대로 영양 공급이 되지 않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논문에 따르면 그 L-카르니틴이라는 성분을 임신 기간 동안 이제 모돈에게 급여했을 경우에는 생시체중이 증가한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임신 마지막 3일 전에 그 분변의 검물량이 많아지게 되면 이로 인해서 이제 분만 지속 시간이 늘어나서 사산의 위험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분만 전에 임신돈들에게 임신 말기에 7에서 8% 이상의 이제 조소미를 급여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또 모돈에 감소된 당 내성은 사산율과 또는 사산율뿐만이 아니라 분만 후 1일령 자돈의 폐사율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 중에 하나가 분만사에 입식을 하게 되고 이제 분만 당일까지 점차적으로 사료를 감량을 하고 보통의 농장에서 분만 당일날에 절식을 하게 됩니다. 과연 이 절식이 모돈에게 좋은 것인지, 분만 과정에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는 이제 뒤에서 하나의 그래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또한 임신 말기 추가 지방은 오히려 당 과민증의 위험성과 그 사산율을 증가를 시키기 때문에 추천드리지 않고 추가 지방 급여보다는 그 당 과민증의 위험성에 영향이 없는 탄수화물을 급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그 과연 분만 당일날 절식이 모돈에게 이로운지에 대해서 이제 좀 의문이 들 수 있는 그래프를 하나 말씀을 드릴 건데요. 보시면 분만 시작 시간이랑 마지막 사료 섭취한 시간 사이의 간격입니다. 그래서 이 분만 시작과 마지막 사료 섭취 시간 사이의 간격이 길어지게 되면 출생한 자돈의 경우 출생 후 1시간 지난 시점에 동맥의 혈당의 농도를 측정했을 때는 이제 감소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혈당이 감소하는 것은 결국엔 자돈의 생존율과 관련이 있습니다. 또 오른쪽 그래프는 이제 사산율을 보여주는 건데요. 그 분만 시작 시간과 마지막 사료 섭취 시간 사이가 3시간 이하인 그룹에서는 사산율이 낮고 점점 이제 이 간격이 길어질수록 사산율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산율이 일정 이상 높은 농장의 경우는 분만사 절식을 한번 분만사 절식이 아닌 어느 정도 일정 이상의 사료 급여를 한번
고려해 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분만 유도입니다. 우리가 분만 유도제를 많이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만 예정일 전날 보통 분만 유도제 PGF 알파 제제를 사용을 하게 되면 24에서 36시간 이후에 분만이 70% 정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임신 예정일을 잘못 기록을 하거나 관리자의 실수로 인해서 너무 이른 시간, 너무 이른 일령에 만약에 분만 유도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미성숙한 자손이 태어나기 때문에 사산율의 위험성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또한 이제 PGF 알파 제제가 아닌 분만 과정 중에 어떤 문제점으로 인해서 옥시토신을 사용할 경우 적절한 시기에 잘못 사용을 하게 되면 오히려 사산의 위험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간호분만입니다. 우리가 신생자손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막 태어난 자손을 건조시켜주고 보온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분만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즉 난산을 하고 있는 모돈에게는 간호분만을 통해 적절한 관리자의 조치가 필요한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분만이 지연이 되거나 난산이 유발이 돼서 결국에 사산율이 증가하게 됩니다. 뒤에서 하나 그래프를 간호분만과 사산율에 대한 하나의 그 논문을 보여드릴 건데요. 보시면 간호분만을 아예 하지 않았을 때는 그 사산을 아예 기록하지 않은 모돈의 비율은 45.6% 정도 됩니다. 그런데 100% 간호분만을 했을 때에는 사산을 아예 분만하지 않는 모돈의 비율은 65.7%로 굉장히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호분만을 열심히 하게 되면 결국에는 사산의 비율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약물 처치입니다. 아까 분만 유도에서 제가 옥시토신을 잠깐 언급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그래서 옥시토신을 잘못 사용할 경우, 이제 옥시토신의 경우는 잘 사용할 때에는 오히려 분만 시간과 분만 간격을 감소시키면서 사산율을 오히려 낮출 수도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잘못 사용할 경우는 오히려 사산율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뒤에 그래프에서 보시면 이 논문의 실험은 이제 첫 자돈 한 마리를 분만한 직후에 모돈에게 옥시토신을 주사한 결과입니다. 그랬을 때 복당 그 분만 과정 중에 사산의 두수와 또 제대 파열이 되는 자돈의 두수가 옥시토신을 사용한 그룹에서 훨씬 더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 요소 중에 이제 온도입니다. 우리가 보통 분만사의 온도의 경우에는 27에서 30도 이상 이렇게 온도가 증가할 경우 분만 시간이 지연이 되면서 사산율의 위험성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분만사 온도가 높게 되면 사산율의 증가뿐만이 아니라 모돈의 사료 섭취량도 감소하게 되고 모돈의 우유 생산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자손의 이유 체중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물론 포유모돈을 위한 최상의 그 분만사 내부 온도는 뭐 16도에서 22도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뭐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 최대한 그 온도가 여름철에 분만사의 온도가 높아지지 않도록 뭐 에어컨이나 또는 쿨링 패드 같은 이제 냉방기 설치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그 분만사 온도가 떨어질수록 사산율의 비율도 점차 감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주제로 이제 2018년도 조합원 농장 전산 성적 기준 PSI 25도 이상의 45개 농가들의 사상과 미라 데이터 분석입니다. 제가 2018년도 기준으로 해서 PSI 25도로 이렇게 나눈 이유는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평균의 함정인데요. 우리가 전산 평균을 했을 때 성적이 아주 좋은 농장과 아주 나쁜 농장들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성적이 어느 정도 일정 이상이 되는 농장들만 제가 평균 함정을 벗어나기 위해 좀 추려냈고요. 두 번째로는 생산 성적이 낮은 PSI 성적이 낮은 농장들의 경우는 비감염성 요소뿐만이 아니라 감염성 요소로 인해서 사상과 미라의 비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장들을 제외시키기 위해서 제가 기준을 PSI 25도 이상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45개 농가에 54,000도 이상의 그 분만 모돈의 그 데이터를 제가 분석을 해서 이제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세 번째 제가 주제인 그 사산을 유발하는 비감염성 요소들에서 소개했던 논문들과 거의 결과는 유사합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사산자돈을 분만하는 모돈의 비율입니다. 그 100% 기준으로 봤을 때 약 56%의 모돈은 사산을 한 마리도 분만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자돈을 분만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 44%에서 사산을 분만을 하게 되는데요. 주로 10% 이하 모돈의 그 사산을 기록하는 모돈의 비율이 21.1% 정도, 그 다음에 11%에서 20% 정도 이하의 그 사산을 기록하는 분만의 모돈의 비율이 약 15.7% 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라의 자돈을 분만하는 모돈의 비율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낮습니다. 그래서 미라를 한 마리도 분만하지 않는 모돈의 비율이 약 85% 정도 되고요. 이제 나머지 15% 정도 분만한 모돈에서 미라를 분만을 하면 보통 10% 이하의 총산 대비 10% 이하의 미라를 분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치를 하나씩 말씀을 드릴 건데요. 먼저 총산과 사산 미라의 발생률입니다. 앞에서도 이제 논문에서도 소개해 드렸지만 역시 총산이 증가할수록 사산율이 증가하고요. 또 총산이 되게 낮을 경우에도 사산율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다음은 산차입니다. 산차의 경우도 산차가 증가할수록 노산의 경우는 자궁의 근긴장도 능력이 떨어지고 태아의 방출 효율이 감소돼서 이제 사산이 증가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찬가지로 조합원 농가들의 그 성적을 분석을 했을 때도 산차가 증가할수록 사산율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임신기간입니다. 임신기간도 우리가 이제 임신기간이 짧거나 너무 길어질 경우에는 사산의 위험성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112일 이하의 경우에 이제 분만을 했을 때는 사산율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119일, 120일 됐을 때도 사산율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생시체중입니다. 생시체중의 경우는 사실 농장에서 잘 기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피그플랜 전산 성적 기준으로 했을 때 한 농장이 이제 성적을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한 농장의 경우도 개체별로 생시체중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복 단위로 측정을 한 평균값이기 때문에 약간의 정확한 데이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생시체중과 사산미라 발생률은 한 농장에 1600도 정도의 분만한 데이터를 제가 분석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생체중이 작은 1kg 이하에서 사산율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2kg에서 가장 높은 사산율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제 다음은 이제 분만 계절과 사산 미라 발생률입니다. 앞에서 그 환경 부분에서 이제 분만사 온도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 이거를 조사했을 때 이제 7에서 9월 사이 여름철에 분만한 그룹에서 그 사산율이나 미라율이 좀 증가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실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물론 소폭 상승은 했지만 큰 차이는 없었고 제 생각에는 그 이유는 PSI 25도 이상의 농가들의 경우는 보통 분만사에서 이제 에어컨이나 쿨링 패드의 어떤 냉방기 설치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여름철에 분만 과정에서 사산과 미라의 어떤 영향은 미비하지 않았나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분만요일과 사산 미라 발생률입니다. 또 제가 이 자료를 취합하기 전에 좀 예상해 봤던 거는 주 분만 요일인 목요일 금요일에 분만이 몰리다 보면 좀 간호 분만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또 그로 인해서 사산율이나 미라율이 좀 증가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는데 큰 차이는 없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산율은 사실 농장에서 크게 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데이터를 보여드리고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만약에 농장의 사산율을 1.5% 정도 감소시켰을 때 과연 얼마만의 효과가 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PSI 25두 농가들의 성적을 종합했을 때 평균 총산이 14.2두, 실산이 12.1두, 이유두수가 11.0두이고 회전율이 2.41, 이 4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실산 대비 이유두수를 그 비율로 했을 때 이유전 폐사율 9.3%로 이제 계산을 하고 이제 이유 육성률을 제가 90%라고 이렇게 가정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과연 사산율을 1.5% 감소시켰을 때 얼마만의 효과가 있는지를 보시게 되면 MSI로 0.4두 정도의 증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산율이 높은 농장은 사산율만 잘 컨트롤해도 MSY가 0.4두나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지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